단체나 일행을 party라고 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왜 놀이동산 가면 How many in your party? 이렇게 물어보면 니네 몇 명이야? 그거란 말이지. 그지? 놀이기구 할 때.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잖아. 우리 고등학교 할 때는. 그지? 그런 걸 다 기억을 해줘야 되고, 얘기해 주는 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이거 알면 좋다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밑에서 그 6번째 보면 또 컴퍼니 원체 많이 했던 거잖아. 컴퍼니 함께 있는 거, 동행, 동반, 동석, 그것도 형광펜에서 기억을 해주고, 뭐 일행이란 뜻도 있어. 그래서 우리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때 in the company of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그럼 요때 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 컴퍼니가 함께 있음, being together였었어.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목적어와 함께 있음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누구누구와 함께 정도로만 해석하면 되는 거고, 그때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이렇게까지 가능해요. 소유격을 써서 in one's company 해도 누구누구와 함께야. 그러니까 이 빈도가 위에 게 높긴 하지만 뭐 여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서 단어는 여기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 자, 옛날에 dining alone in public, 대중들 앞에서 혼자 밥 먹는 거 관련이 있어 왔대. 뭐하고? loneliness, 고독, 그리고 social isolation, 사회적 고립. 안 좋은 거지? 사회적 고립. 왕따, 그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또는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이 특히 설명문, 뭐 글 순서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상반된다? 그런데 최근에 또는 뭐 요즘은 그 개념이 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역접을적으로 나온 경우가 많아요. 어쨌거나 뭐 however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뭐 거의 예외 없이 주제문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역접의 연결사가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뭐야? 한 가지 더? 두 번째 문장 주제문이다 빡 알 수 있는 또 하나 이유는 뭐였어? 여기서 봤을 때? 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 독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인용 그지? 즉 필자말은 독자가 잘 안 믿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듣보잡이지만 뭔가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실험이나 연구나 조사나 통계자료 뭐 survey 이런 거 갖다 대면은 무조건 인용이 되니까 중요한 게 된다. 저게 주제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주제문을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속담, 격언 이런 거 있잖아. 그냥 딱 하면 중요하다 이거잖아. 물론 이런 것도 있어. 과거의 통계는 이래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연구가 뭐 새롭게 뒤집었다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 그러니까 인용이라고 100% 주제문 아닐 수도 있지. 그지? 과거의 어떤 연구 결과는 현재 새로운 연구에서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 하여간 최근 통계는 뭘 보여주냐면 숫자,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숫자가 너무 이게 이제 동사지 2배보다 더 많으니까 2배 이상이 된 거지. 지난 2년 동안에 2배 늘었고 만들면서 어쩌고저쩌고 여기 해석이 잘 안 됐지만 하여간 혼자 밥 먹는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구나. 일단 복잡해서 넘겼다가 칠게. 잘 안 됐어. 뭔가 느낌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스티그마는 밑에 주석이 달려있지만 요 단어 자체는 당장 외우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요거 이제 쉬운 말이 bad name.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오명, 뭐 오점이라고 하잖아. 요거는 뭐 가끔 나왔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명, 낙인, 뭐 오명, 오점.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거를 둘러싼 이 오명이라는 것은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혼자 밥 먹는 게 안 좋았던 이미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얘는 with AB 구문 아니야? 우리 벌써 한 2번,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그치? 문법적으로 크게 보면 전명구 형태지만 with 다음에 나오는 명사, 주어처럼, 동사처럼 이렇게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이 요런 사람들을 간주를 해요. 어떤 사람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앞에서 뭐로 간주? 자신감 있고 성공한 개인으로. 근데 얘네들은 걔네들의 노동, 즉 노력의 결실, 결과를 즐기는. 내 돈 벌었으니까 혼자 비싼 밥 먹는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다른 거 몰라도 좋은 거 오케이 이렇게 된 거잖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이 부분 뭐예요?
딱 봐도 직접 인용을 했으니까 인터뷰 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종의 하나, 이것도 인용이긴 하지만 뭐 예시 역할 한다 생각하면 오케이. 뒷받침 끝에서 우리 형광펜은 두 번째 문장, 이것도 뭐 두 번째 문장만 형광펜 할까? 세 번째까지 가긴 가야 되겠지만 두 번째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형광펜을 해보고 됐지? 혼자 밥 먹는 거 사실 두 가지가 들어가긴 했죠.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증가했고, 즉 추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도 바뀌었다, 인식도 바뀌었다. 그게 주제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번 책은 좀 독특한 게 인트로에서 중심 소재를 한번 주관식으로 찾아 쓰시오 했네? 그럼 이 글의 중심 소재 뭐야? 요거지? 위에 첫 문장에 Dining alone in public. 요게 중심 소재가 되겠고, 그래서 주제를 볼게. 좀 전에 우리 다 얘기했으니까. 혼자 밥 먹기야? 방법으로서 독립을 증진하는 방법. 독립을 막 촉진하고 증진하고, 역시 혼자 밥을 먹어야 독립적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대중들 앞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의 증가. 여기까지 괜찮네? 사회적인 트렌드? 추세로서 가능하긴 하네. 뭐 인식이 바뀌었단 말 없지만 일정 부분 들어갔으니까 일단 물음표. 그 다음에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숫자의 감소의 원인들 증가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혼자 밥 먹는 거에 부정적인 견해들 좋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점들이래. 혼자 밥 먹는 것에 어떤 사람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열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혼자 밥 먹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혼자 밥 먹는 이점들이 쫙 나온 게 아니잖아. 나온 적이 없잖아. 그래서 손쉽게 답 자체는 2번이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구조화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첫 문장이 이제 과거에 대한 이제 도입, 옛날에는 이랬다. 흐름을 바꾸고, 사실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문장을 합치는 게 주제문이라고 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로서 인용을 통해서 보충을 해줬다. 일단 구조는 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아까 우리 해석을 안 했던 걸 보면, 이게 이제 뭐 분산대 그냥 뭐 잘 익히면 괜찮은데, 안 되면 하나 이제 품사별로 쪼개봐라. 명사가 있잖아? 전명 보니까 어디까지부터? 요까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전명고, 전명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 여기를 잘라야 되는구나. 잘못 봤구나. 그지? 하나 더 봐야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명사지만 문맥상 목적격 보호지. 쟤를 저렇게 만들면서니까. party of one 하면 한 명의 일행이지. 혼자 밥 먹는 얘네들을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크기 또는 규모로 만들어주면서 식당 예약의 영국에서는 저렇게 1인 예약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손님 유형이래.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consider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보는 게 뭐 regarding 하고 같은 거잖아. 원래 consider은 consider A, B에서 이게 불필요하거든? regarding이 꼭 있어야 되는데, 독해를 하다 보면 써주기도 해요. 그럼 얘를 이거로 여기다 간주하다잖아. 그런데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문법을 따져봤을 때는 이게 있으면 안 돼? consider은?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걸 써가지고 틀린 적이 있었어. 내 경험상.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겁나 찾아봤지. 근데 독해를 하다 보면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쓰라고 할 일은 없겠지만, consider은 원칙적으로는 오형식일 때 as를 쓰면 안 되기는 하는 애다. 이건 참고요. 여기까지 해석이 잘 됐지? 그 다음 이제 한 사람이 그 BBC 방송국한테 말을 했대. 뭐 하고 나서 솔로 다이닝, 혼자 밥 먹는 거에 대한 기사가 퍼블리시 출판이 되고 나서 이제 글이 써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요때 기억한다. 언제? 몇 년 전에, 고작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 타임을 계속 동격으로 꾸며주는 거고, 그리고 얘도 결국은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때. 언제냐면, 또 find 동사가 나왔는데 명사가 있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잘라줘야지. 역시 그것도 이게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지. 얘를 이렇다라고 생각하다지. 그래서 특히 이제 목적격 보호, find 같은 걸 할 때 이건 생략도 가능하잖아. 바로 형사 나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외식한다는 생각을 되게 우울하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때를 기억한다. 그러니까 이때도 역시 부정적이었어. 옛날에는. 그 다음에 여기도 위에 저거랑 똑같은 거지. view A as B, regard A, 이걸 간주하다. 나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슬프고 이런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여기 곤 했었어지. 여기 우드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대. 역시 바뀌잖아. 그런데 지금은 옛날엔 이랬는데 똑같은 구조지. 나는 일하고 외식해요. 나 혼자서 매우 자주. 그리고 가끔은 이것도 prefer A to B 아니야. 뒤에 거보다 앞에 걸 더 좋아한다잖아. 저 혼자 밥 먹는 거를 더 선호해. 뭐보다? The company of other. 타인들과 함께 있음이지. 남들하고 같이 가서 밥 먹는 거라고 인식하면 되겠지. 그래서 I suppose. 이때 suppose 사람 주어 동사 대 빠진 거니까 대절하면 무조건 이거 생각한다. 이게 think라. 꼭 가정하다 말고 suppose는 게 think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혼자 밥 먹는 사람들 솔로 다이너는 안 솔로 애니몰에로 이거 강조하는 거니까 항상 무시하라고 강조거나 더 이상 솔로 혼자가 아니다. 요런 거가 가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함축 의미 함이라고 하지 의미하는 바. 뭐 내신스럽게 생각해 보자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 내 생각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 야,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들지? 그렇게 해놓고 You're not the only one as well. 너도 역시 네가 유일한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겠어?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의미, 내용은 다 봤잖아. 혼자 밥 먹는 사람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도 좋아졌잖아. 혼자 밥 먹는 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란 얘기고 소수가 아니란 얘기는 혼자 밥 먹는 게 추세가 됐다는 얘기야. 대세다. 혼자 밥 먹는 혼밥에 추세가 있다는 얘기지 뭐.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일부는 주장도 하냐면 혼자 밥 먹는 게 It's like 뭐가 같냐면 저녁 먹는 거와 같대. 네가 사랑하는 누군가하고 그런 느낌으로. 네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바로 너 자신 아니겠니? 뭐 이런 느낌인가 한데 하여간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일단 이렇고 그 다음에 문법을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 두 가지 정도에서 문법을 보는 게 with AB 계속 얘기했어. 여기가 뭐 명사가 나오고 요 자리가 이제 뭐 AB 나는 이렇게 with AB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분사 형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하여간 얘를 주어처럼 얘를 동사처럼 해서 이제 능동 수동 뭐 이렇게 이제 문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해석 자체는 with를 뭐뭐하면서라든지 뭐뭐한 채로라고 하면 되잖아. 얘가 이거 한 채로, 얘가 이거 된 채로 뭐 하다 되다라고 능수동으로 가면 되는 거였었어. 그지? 능동 수동. 그런데 여기에서도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요 자리에 얘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까지 다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때 예를 들었었던 게 뭐 이런 거거든. 보통 이제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거잖아. 쉬운 거.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해석할 때 그냥 가면 돼. 말하지 말아라. 너의 입이 가득한 채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이거는 독해 또 모의고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내신 학교 내신에서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어. 영작 같은 거 특히 문법도 빙이 빠진 거다. 이 자리에. 요거는 학교 시험용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 어떤 학교든지. 또 이것도 굳이 찾아가서 했는데 써줬대.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고치는 거야. 맞냐 틀리냐라는 걸로.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빙은 생각 가능한 거니까. 빙풀 형용사니까.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이거 기억해줘야 돼. 서술형 때문에. 올해는 요게 저기 동방에서 나왔었어. 하여간. 요런 거랑 그 부사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Don't leave the room 이렇게 해보자고. 방을 나가지 말아라 해놓고 뭐 이런 느낌이요. With the light on 뭐 이렇게. 원래 어는 전치사 아닌가요? 전치사하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부사인 거야. 그러면은 방을 떠나지 말아라. 전등이
언된 채로잖아. 그러니까 불 켜놓고 나가지 말아라 이런 느낌이야. 푸사야 이런 거는. 오케이. 이렇게 해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해석만 하면 되는데 모의고사 용어로는 내신 때문에 이거 생략된 거다라는 게 문법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볼게. 요거 우드뷰. 우리가 저번에 그 우드 쿠드 마이트 하고 뒤에 해브 PP가 나오면 일단은 하나 두 가지 더 상기해 볼게. 우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우드 쿠드 마이트 하고 여기 have pp가 나오면 일단 조동사 다음에 D가 원형 아니고 have pp면 무조건 해석은 시원하게 과거로 가고,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조동사하고 달리 would, could, might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일 수도 있고 이게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인 가정법일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would have studied라고 했으면 추측이라면 공부했었을 거야 하고, 가정법이라면 공부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 되는 거죠. 했다 안 했다로 가는 거. 이건 한 거고 이건 안 한 거라 문맥상. 이게 문맥으로 판단하는 거. 여기 좀 나중에는 좀 신경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would만 또 특별한 애가, 얘가 이제 would 다음에 동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첫 번째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문맥으로 봐야 되지. 문맥이 현재나 또는 뭐 미래야. 그럼 추측이잖아, 추측. 그럼 우리말로는 뭐일 거다 이제. It would be good. 뭐 그거 괜찮을 거야? 이런 느낌이고. 근데 저렇게 문맥이 과거야. 그러면은 과거 사실에 반복적 동사에서 뭐뭐 하곤 했다 있잖아. 뭐뭐 하곤 했다. 왜 used to를 바꾸는 거. 요거는 여기 used to를 바꿔도 되지? 내가 뭐 생각을 하곤 했었다. 지금 또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요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요 다음 지문에서 또 하나가 더 나오는 게 세 번째가 그냥 CJH로 미래 과거 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CJH 때문에 그 문맥이 과거야. 그러니까 뭐 나는 생각했어. 곧 좋아질 거라고. I thought it would be good 하게 되면은 will을 과거로 맞춰준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뭐일 거다 해서 사실 뭐 의미적으로는 뭐 얘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CJ를 과거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쓰는 경우. 그렇게 일단 되겠다고. 일단은 여기서는 챙겨야 될 게 단어랑 문법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고, 일단 이거 쓰면서 안 쓴 사람 쓰면서 들어봐. 내가 얼마 전에 그 TV, 무슨 TV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신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대 근처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많이 가는 식당은 특징이 뭔지 아냐? 밥값이 싸고 이제 푸짐하게 주는 이런 거란 말이야. 나 잠깐 백종원 뭐 그거였나 보다. 근데 거기가 원래 종가가 김치찌개가 뭐 1인분은 팔지. 근데 1인분이 3,000원? 놀라운 가격 아니냐? 요즘 세상에 3,000원이라니. 그잖아. 그 학생들이 많이 가는데, 내 놀랐던 거는 뭐냐면은 식당인데, 식당 이런 교실 같은 그런 거죠. 다 혼자 먹어.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둘이 먹는 애들도 가끔 있는데, 절대 다수가 혼자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 먹는 애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 쪼개가지고 인강 같은 걸 들으면서 밥 먹는 애들도 있고, 하여간 뭔가를 하면서 밥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혼밥하는 게 대세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급식 먹는 게 아니면 사실 밖에서 밥 먹는 거잖아. 그럼 친구랑 같이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게 상당히 사라진 것 같은 이유가 일단 스마트폰의 영향도 있고 애들도 각자 생활이 많이 바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선생님 그 친척 중에 올해 고대 간 애가 있었다고 했잖아. 걔가 뭐 저번에 추석 때 봤는데 일단은 완전 이제 탈퇴해서 고대 가면 얼마나 좋아. 그지? 재밌고. 그랬는데 학교 생활 어때? 그냥 그래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렇지. 혼자 맨날 밥 먹고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리고 걔 말 또 기억나는 게, 여자애들은 밥을 잘 안 먹어요. 왜? 뭐 그래가지고 뭐 다이어트 이유도 있고 뭐 돈 아낀다는 이유도 있고 뭐 그런 식이 돼? 그럼 뻑뻑하지. 각자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그렇잖아. 그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것 같진 않대. 그래서 그런 문화도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물론 재밌기도 하지. 같이 놀기도 하는데 밥 먹는 건 확실하게 혼밥을 문화는 확실히 정착이 된 것 같아. 학생들이 그런 것 같더라. 약간 놀라웠어. 그래서 이거 보고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오케이?
어때? 우리도 이제 뭐 한 3년 있으면은 혼밥 먹는 거 아니야? 그지? 대학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일단 내가 볼 때는 애들이 바쁜 것 같아. 뭔가 각자 이렇게 바빠. 스케줄들이 있고 뭐 그런 느낌이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아까 그 이번 주부터 이 구조독해를 다시 확인하겠다. 구조독해 내가 구문적으로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다 일일이 해석을 하고 세 개로 나눠서. 근데 내가 난 해석 자신 있는데 언제 시켜도 그냥 선생님이 하는 거 수준으로 딱딱딱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그럼 요약도 괜찮다. 그럼 요약할 때 정도로 보여주자면 이게 과거지. 과거에는 도입 부분은 혼밥이 어때? 고독 또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걸 이미 했었어. 그치? 그래서 뭐 일단은 우리 이제 거기 박스에서 이제 나눠 이렇게 도입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적으로 흐름 바꾸고, 최근에 인용인 연구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 혼밥이 뭐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뭐 지난 2년 저런 건 빼겠다 요약할 때, 그지? 그리고 1인 예약이라고 하는 게 역시 가장 빠르게 증가를 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혼밥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를 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제 선지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인 거지만, 너네가 이제 마지막에 한 줄로 요약을 할 때는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얘기가 이 말도 꼭 들어가야 돼. 혼밥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혼밥이 늘어났다. 플러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유지가 완전한 유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지, 인터뷰, 그지? 인터뷰에서 저 사람이 필자가 뭐라고 하냐면, 역시 비슷한 얘기긴 하지. 이게 혼밥은 과거에는 우울, 그리고 뭐 슬픔, 뭐 고독,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애가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기도 많이 먹고 오히려 혼밥을 더 선호를 하고, 그리고 이게 혼밥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 요약은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라.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그 글을 전체적으로 자꾸 다 담으려고 하는 거야. 학교 시험 볼 때 이게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왜 필요한 것만 읽고 발췌독해가지고 버리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런 게 다 된 다음에 그 다음 차순인 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완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그 요령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글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접하면 안 돼. 그지? 폭망하는 지름길.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어제 뭐 이렇게 갑자기 카톡으로 뭐 지난주에 새로운 애가 있는데 걔는 고1이야. 근데 갑자기 이런 거 물어봐. 선생님, 이게 도우주후가 있는데 이거는 항상 뭐만 하는 사람들이냐. 자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개념이 안 잡혔어. 질문 같은 거 언제든지 좋아. 내가 당장 답을 못해도 답을 꼭 해주니까 100%지? 도우즈는 뭐만 하는 사람들이지? 보통 왜 도우즈 하면 이런 경우 아니면은 그 비교급이나 앞에 나온 걸 다시 가리킬 때 단수는 대시고 복수는 도우즈잖아. 보통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한단 말이지. 물론 뭐 those books 뭐 이런 식으로 지시사로 사용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외워주면 되겠다고 질문한 다음에. 됐지? 이거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 뭐 18페이지에 보면 뭐 그런 거 위드에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예문을 확인을 천천히 읽어보면 되겠어. 자, 그래서 뒤로 가볼게. 138페이지고 여기서는 1번을 한번 해볼게. 한번 볼게. Unfortunately,
야, 얘 역할은 뭐였어? 역접이잖아. 그럼 앞에는 좋은 말 있고 요거는 부정적인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그 반대로 fortunately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거라고. 일단 괜찮아.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돼. 좀 디테일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예요? 이거 기억해줘야지 많이 나오니까. It is likely that. 예문을 볼게. He is nice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때는 이게 하나의 단어야. It is likely that이. 가주어 진주어인데 뭐 대디야 할 것 같다, 그럴 것 같다야. 이건 보어요. 그러니까 걔가 그에게 근사할 것 같다야. 좋아. 근데 왜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가 가주어 진주어라면 원래 that he is nice가 이 자리에 있고 is likely라고 쓰는 거 가능하잖아. 근데 영어는 긴 주어 싫으니까 가짜 주어 쓰고 진짜 주어 뒤로 돌렸단 말이야. 하나 더 있지. 이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뜻없는 주어 가주어 같은 걸 쓰는 것보다 뜻 있는 주어 실제 의미는 얘잖아. 걔가 멋지다, 근사하다, 착하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얘를 주어제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긴 한 가장 좋은 형태의 문장에 힘 있고 좋은 문장, 힘 있는 문장 이렇게 쓸 수 있지. He is likely to be nice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문장이 두 개 접속사가 있는데 얘는 문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투부정사로 바꾼 거야. 해석은 똑같아. 그는 되게 착할 것 같다, 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다시 말하면 저거 it is likely가 대절이 안 나오고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이거 그지? it is likely to. 그러면 얘는 대명사란 얘기야. 가주어가 아니야. it is likely 대시 가주어 진주어란 말이지. 그럼 저 it이 앞에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나왔던 it이 앞에는 뭐가 좋았는데 얘는 안 좋다는 얘기네. 그지? 또한 추가로 다른 활동들을 crowd out. 이건 안다고 치자. 몰아낸다. 아니 뭐 적어도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군중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거야. 다른 활동들을 없애요. 근데 그 활동들은 만들어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인 기여, 뭐 공헌을 우리 어떤 사회적인 행복, 뭐 복지, 뭐 이런 것에 뭐 문맥으로도 이게 적어도 부정적인 단어구나 정도 추론할 수 있긴 하겠네. 이런 거를 몰아내야지. 그래야지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니까.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앞에가 무슨 내용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it에 관련된 좋은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사회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 같은데 이런 느낌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자, TV. it은 TV였네. 보다 보면 무조건 TV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number one leisure activity. 1등 여가 활동에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지? consume. 소비하면서 뭐 차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여가 시간의 절반 이상 TV 보는 데 쓴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얘기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think of A as B, A를 B로 여기다 하지. TV를 생각한다는데 뒤에 가기도 전에 여기서 딱 떠올려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보면 이거 We generally think 이게 뭐니? 우리 독해적으로 우리 이 책에서는 되게 강조됐대. 이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건가 싶긴 할 정도로 많이 강조를 해놨던데 저게 뭐예요 독해적으로? 어? 그치. 오해, 통념, 믿대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통념, 오해란 말이지. 그럼 보통 통념이 나오면 역접으로 흐름을 바꾼 다음에 아니야 얘들아 진실은 이거야 뭐 이거였었단 말이야. 이걸 예상하면서 갈 수 있어. 물론 이게 100%는 아니니까 안 나오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그 일반적인 추세만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100%는 없잖아. 이제 다수가 그렇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TV를 그렇지 방법이라고 생각해. 뭐 이런 좋은 방법들 그지? 뭐 적어도 릴렉스 하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제 긍부정 논리 방향 따져가면서 가는 거잖아. 이게 논리 방향으로 풀 거니까 좋은 거잖아 일단 그지? 그래서 내가 tune out 뭐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의 일상의 곤란에서 탈출 그렇지 일상 탈출 뭐 그럴 수 있지. 먹방 같은 거 보면서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유튜브지만. 그래서 while this is true 이게 사실이지 그렇지만 해서 이게 역접 대응하는 거죠. 그럼 진실은 이쪽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역접이잖아. 이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증가하는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냐? 우리가 보다 동기부여가 된다. 우리가 좋아하는 쇼에 튠 또 나왔네 튠 인투 그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캐릭터에 언제 우리가 뭐 고독할 때 또는 더 큰 욕구가 있을 때 사회적인 커넥션, 뭐 유대감, 연결 뭐 이런 거에 욕구가 있을 때 그러면 이것도 그렇지 뭔가 고독하고 할 때 좋아하는 쇼나 뭐 아이돌 캐릭터 뭐 이런 거를 보는 거니까 뭐 이것도 좋은 거 같긴 하거든. 이것도 좋은 말 같지? 일단 나쁜 건 아닌 거 아니야 이게 느낌상?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됐다는 근거를 일단 가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러면 이게 반대돼 이게 지금 보면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가 맞나? 싶긴 하지. 통념 진실 구조를 가졌는데 얘랑 뭐가 다른 거지? 둘 다 좋은 거였는데 왜 역적을 줬지? 모르겠어 일단. 그 다음에 TV 보기는 does satisfy 요게 do, does, did 동원 강조지? 진짜로 만족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순서나 삽입 같은 데서 매우 중요한 기지 지시사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인 명사가 나오면은 매우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는 건데 소셜 니즈가 있지 바로 위에. 그래서 뭐 가능하겠다 그지? 이게 뭐 사회적인 유대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을 진짜 시켜준대. 일단 이거 좋은 거잖아. 충족시키면 좋은 거잖아. 근데 또 뭐 글 많이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이게 to some extent 어느 정도까지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디그리라고 해도 되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까지 생각이 좀 미치면 좋고 그럼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아니야? 그리고 단기적으로만 그렇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인가? 갸우뚱. 그 다음에 The more television we watch 우리가 더 많이 TV를 볼수록 더 플러스 비교급 빠진 자리에 넣어서 채우면 되지? We watch more television TV 더 많이 볼수록 더 less likely네?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네. 요거 likely는 요 자리에 있는 거지? We are less likely to 우리 시간을 뭔가 자원을 할 시간을 내는 거지. 또는 시간을 쓸 사람들 우리의 사회적인 인간관계망에서 사람 만날 확률이 좀 적어진다는 얘기잖아. TV 많이 볼수록. 그렇겠지? 이거는 안 좋은 거 아닌가? 왜냐면 사회적 욕구, 뭐 유대감 이런 거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TV 보면 안 된다는 얘기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지? In other words 우리가 왜 이 글 35번부터 39번까지에서는 논리의 방향 가지고도 많이 풀잖아. 그래서 특히 이제 연결사 우리가 시험 보자고 자꾸 하는 거가 논리의 방향이 같은 거 있잖아. 저런 거 우리 뭐라 그래? 이제 환언의 연결사지? 말씀 원자에다 바꾸는 한자에서 말 바꿔서 같은 말 다시 하기. 뭐 저거 in other words 말고 뭐 there is to say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즉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많이 보는 첨가나 부연 있잖아. 뭐 게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가장 또 뭐 쉬운 거면서도 많이 나온 거 올소 뭐 이런 거 있잖아. 추가해주기. 그리고 인과관계 같은 거 있잖아. 뭐 therefore, 뭐 consequently 이런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쪽에서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강조 연결사 있잖아. in fact 같은 거. 물론 얘가 역접도 있지만 이런 유형에서 100% 문제가 직결되는 건 다 요 뜻이었거든. 같은 말 두 번 해주기. 얘랑 비슷한 거 했었어. 역할 자체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논리의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이렇게 교차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기 나온 것처럼 뭐 역접의 연결사라든지 대조의 연결사, 뭐 on the other hand 이런 애들은 논리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잖아.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갖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간 거지. 이거 꼭 기억해줘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얘를 보고도 얘랑 맞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잖아.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프렌즈는 였는지 밑에 나온 것처럼 방송 그 프로그램 명예 그 TV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낼수록이지. 그러면 우리는 더 적은 시간을 가진다. 실제 친구들 사람 만날 시간이 적어진다. 같은 얘기지? 그러면 이건 잘 붙는 거잖아. 4번하고 5번하고. 그래서 얘도 지금 똑같이 마이너스 괜찮구나 해서 딱 끊어지는 게 4번 이 자리잖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긍부정이 갈리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이거? 논리의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하나 볼게. 우리가 왜 튠이라는 말이 저기 있는 거죠. 튠. 이건 좀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보자. 원래 튠은 우리 뜻은 뭐예요?
저게 왜 튜닝한다 해서 그 맞춘다는 뜻이 있었잖아. 단어 우리 할 때 했었잖아. 조율이라는 뜻도 실제 어디다 맞춘다는 뜻이었는데 그 이런 거 있잖아. 그 TV 프로그램, 외국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중간에 광고를 하잖아. 그럼 이제 뭐 진행자가 Stay tuned with us 이런 말 본 적 있어? Stay tuned.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계속 보고 있어라. 채널을 그대로 맞추라는 얘기지. Stay tuned 하면 그대로 채널 얘기하거든 한다고. 그 채널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얘가 tune into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쇼나 캐릭터에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직역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이거 워치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해석 자체는 워치라고 본다라는 건데 이거 시청한다고 하지 말고 주어인 우리가 목적어인 여기에 채널을 그 안에 맞춰 있는 거잖아. 뭐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채널을 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일상의 관심사 이거랑 연결하게 되면 관심을 끄는 거지. 왜냐면 딱 TV에만 몰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느낌 정도로 단어는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아까 갸우뚱했던 거 여기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고 그럼 얘랑 좀 역적으로 바꿨잖아. 그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 1번 문장하고 2번 문장하고 내용상 뭐가 다른 거야? 얘네 둘이. 일반적으로 그런데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앞에서는 일반적으로는 휴식을 취하고 뭔가 일상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상에 좀 벗어나는 목적으로 TV 시청을 한다면 이것도 맞아. 이 말도 맞는데 그런데 더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TV를 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회적인 유대감을 갖고 싶을 때 TV를 본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게 된 거예요. 역접이 된 거예요. 여기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은 뭐 당연히 TV가 그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긴 하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다가 되잖아. 그럼 전체 주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전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얘가 주제문이라고 봐야 되겠지. 왜냐면은 TV 시청하는 게 사회적인 유대감이란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기는 하되 한계가 있어. 그리고 오히려 이걸 더 통해가지고 TV를 자꾸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제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오히려 인간관계에 더 안 좋다는 얘기로 가는 거잖아. 이쪽으로 주제가 가야 되겠지. 이해돼? 이거? 이렇게 한번 그걸 뜯어서 생각해보는 걸로 거기까지 봤어. 그러니까 주제문은 제시문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20페이지로 와보세요. 21페이지. 빈칸이니까 이건 한 2분 30초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또 한번 같이 볼게. 요게 여기도 있지만 네뷸레이는 복수고 네뷸라 요게 단수야. 이 단어는 외울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 몇 번 보긴 했는데 항상 주석을 줬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저번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문법이 아니라 그냥 알아볼 수 있어야 되니까 데이텀이 단수고 데이터가 복수였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얘도. 그지? 네뷸라, 네뷸레이. 이게 단수. 그리고 또 왜 이것까지는 또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 단어에 많이 나오잖아. 미디엄 단수고 미디어가 복수잖아. 특히 이제 미디엄은 이 매체라는 게 그러니까 매개체지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하나 이제 수단이라는 거고 이것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미디엄 되게 중요한 단어고 많이 나오니까 또 이거 수단이라는 방법 수단이라는 걸 많이 쓰는 게 비히클이야. 비히클. 원래 비히클은 탈 것이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수단이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재가 갤럭시잖아. 갤럭시. 그지? 그럼 이제 이 성운이라는 거는 여기도 나오지만은 여기 정의가 나오는데 은하계에서 어떤 이제 기체 구름같이 쫙 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뭐 이런 걸 성운이라고 하나 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갤럭시란 말 쓰잖아. 그지? 갤럭시는 이제 이게 은하 또는 은하계라고 하는데 얘 기본적인 정의는 별들이 막 역시 쫙 뭉쳐져 있는 역시 그것도 뭐 구름처럼 별들이 뭉쳐져 있는 걸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갤럭시 중에서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갤럭시를 뭐라 그래? 이걸 또 뭐 대문자로 쓰면 우리 은하라고 하겠지만 더 밀키웨이라고 하지? 거기 책에 이것까지 있었던 것 같아. 더 밀키웨이. 이건 고유명사니까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우리 은하계 안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천체가 있어. 천체를 가장 쉬운 말로는 헤븐리 바디라고 하는데 이거 단어 다 기억해 주라고 써주는 거예요.
왜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형용사가 되잖아. heaven이 하늘이라는 뜻이니까 하늘에 있는 몸뚱아리잖아. 직역하면 천체요. heavenly body. 뭐 celestial body라고 좀 어려운 말도 있는데, 그럼 천체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스타가 있어요. 스타는 우리말로 항성이라고 해. 그 다음에 플래닛 있고, 우리말로 행성이라고 해. 그 다음에 세텔라이트가 있어. 우리말로 위성이라고 해. 일단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지구가 속해 있는 거, 이 밀크웨이 아래에 또 뭐가 있냐면은 태양계잖아. 태양계를 솔라 시스템이라고 하지. 솔라 시스템. 그지? 이것도 다 기억해줘야지. 이게 태양, 선의 형용사형이고, 그 달의 형용사형은 뭐니? 루나지, 루나.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는 루나 이어라고 많이 나온다고. 음력이에요, 음력. 양력, 음력 할 때. 하여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 태양계 안에서 항성의 정의는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천체, 태양뿐이요. 기억해줘야 되겠다, 개념은. 태양만 스타고, 플래닛은 뭐야?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지만 빛을 반사하는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성이라는 세텔라이트는 뭐 인공위성도 있겠지만 얘는 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지? 행성에 속해 있는, 그지? 위성. 조그만하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우주 얘기할 때 태양계에 있는 행성, 수금지와 목토천에 명할 때 명왕성은 이제 더 이상 행성으로 안 쳐주지. 몇십 년 됐잖아. 그래서 원래는 행성이 될 뻔도 했었는데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행성으로 쳐주지 않지만 속성은 행성, 즉 돌덩이가 우주에 떠다니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행성이라고 한다고. 에스테로이드. 이거 기억해주세요. 소행성. 이거 가끔 나와. 뭐 소행성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뭐 있어? 과거에 지구에 뭐 소행성이 뭐 충돌해가지고 뭐 기온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공룡이 멸망했는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들어봤잖아. 그지? 그럼 이제 소행성이 우주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지구하고 충돌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마찰열의 프릭션에 의해서 막 불타잖아. 쫙. 그치? 그래서 꼬리가 생기는 거 우리 뭐라 그래? 그걸 유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미리어라고 그래. 미리어. 다른 말로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베라에도 있는 슈팅스타라고 하는데 유성이긴 하지만 얘가 실제로 별은 아닌 거지? 소행성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다 연소하고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데 가끔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운석이라고 하는 미리어 라이트라고 그래. 운석이죠, 운석. 그래서 운석은 뭘 남겨요? 크레이터, 분화구 같은 걸 남기지. 크레이터, 분화구 같은 거. 달에서 뭐 이렇게 또 파인 부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같은 개념이란 얘기지. 에스트로이드야. 미리어 라이트야. 계통을 묶어서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얘기요. 사실 이게 가끔씩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물론 설명을 해주긴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게 있었구나. 알면 좋지 뭘. 그지? 우주 소재 나오면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지 뭐. 그 다음 이제 각각의 행성에 뭐 머큐리, 뭐 비너스, 뭐 얼트, 마스 뭐 이런 거 뭐 주피터, 세턴 이런 건 이제 다 따로 그냥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되니까 우주 관련된 단어는 이 정도만 일단 알면 되겠고. 단어를 하나 더 보고 갈게. 거기 단어 이제 써 있는데 거기 그 첫 번째 에스트로노머 그 천문학자 있잖아. 거기 오른쪽에 보면 에스트로노미컬이라는 게 진짜 천문학계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많다고 할 때 천문학적인 숫자 할 때 그런 뜻도 있어. 천문학적인 숫자 겁나 많다는 뜻도 있어. 에스트로노미컬.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observe가 뜻이 우리 관찰하다 말고 규칙을 준수하다 몰랐으면 형광펜을 해주고 오른쪽에 파생어에 규칙 중수라는 observance도 형광펜 해줍니다. observation하고 observance는 다른 단어고 한글로 뜻 하나만 더. 그 observe가 또 다른 뜻이 동사로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 말하다. 그것까지도 가끔 나오니까 그게 이제 크리티컬하진 않거든. 그냥 관찰하다고 해석해서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세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그 규칙 따위를 준수하다라고 하는 게 그 follow라는 뜻 있지. 그지? observe 대신 follow 쓸 수 있고 우리 계속 단어하면서 보는 거 있잖아. conform to. 그 다음에 comply with. 얘네들이 법규를 준수하다, 따르다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 뭐 명사형도 사실 알아야 되잖아. 단어 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 conformity, compliance 이런 거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는 걸로 법을
따르다, 준수하다. 사람, 주어, 목적어, 법. 자, 일단 뭐 그렇게 갖고 얘가 이제 빈칸 문장, 우리 저번에도 계속 했던 빈칸 문장 주어가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전체 대의하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빈칸을 뚫은 게. 그러니까 다른 은하계들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뭐 사실 굳이 쓸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 좀 복잡하다면 이 하나의 문장으로 깔끔하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면 써놓고 시작하자 이런 거였었잖아. 즉 다른 은하는 뭐냐, 뭐 이걸 이제 고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인트로에 보면은 여기 그치, 다른 은하에 대한 서술 이런 식으로 또 잘 해놨어. 괜찮아.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볼게. 주제문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20세기 전까지는 천문학자들이 부정은 항상 표시하고 가라, 그지? 시험 볼 때도, 학교 시험 특히 모의고사도 그냥 낫으로, 그러니까 뭐 좀처럼 뭐 이런 말 빼고 그냥 낫이야. 그럼 이해를 못했다. 우리 자신의 은하계를,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얘기네. 일단 소재는 알겠고 이것도 넘어가면 돼. 잊어버리니까. 요게 있잖아, 스타다, 스타. 그래서 에스트르 들어간 말은 다 별 관련된 말이잖아.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돼요? A를 여기다 뽑아내면 에스트르가 된단 말이야. 에스트로넛, 별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우주인, 뭐 에스트로노멀, 에스트로노미, 이렇게 해서 뭐 천문학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하여간 그래서 뭐 이해를 잘 못했어, 옛날에는. 그래서 걔네들이, 이 천문학자들은 뭐 수백 개의 항성들, 별들 관측을 했고, 어디? 그치,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관측을 했고, 그런데 또한 알아차렸대. 역점일까 더 중요하겠네. 초반에 역점 무조건 중요하지. 뭘 알아차렸냐면, 이시 가리키는 건 단수니까 은하계겠지? 은하계가 많은 빛의 희미한 구역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뭔가 별은 반짝여야 되는데 뭔가 어두침침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봐. 그래서 그게 네뷸레이라고 하는 성운이라는 건데, 성운의 개념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런 성운의 일부분은 그래, 그 기체구름이래. 뭐와 관련 있는 이 별의 탄생과 사멸, 죽음도, 별은 태어났다 죽는다는 뭐 과정을 겪는 다음에 뭐 그런 거랑 관련돼서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딱 읽을 때 어떻게 성운에 대한 정의를 주는 거구나, 뭐 그 정도잖아, 그지? 어쨌다고, 그지? 그런데 여기 이제 성운의 정의고 여기서는 주어가 좀 다른 은하계니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또 흐름이 바뀌지. 일부 성운들이 모양이 좀 다르게 보였대. 이런 게 있는데 뭐가 달라. 즉 걔네들은 스파이럴 앤 오벌 쉐입이야. 나선형 그리고 타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여기서 서제스트는 시사하다지, 제한 아니고 시사하기를 걔네들이 구름보다 규칙적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벗을 쓴 이유는 뭐 역접이라기보다는 위에 이 게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애는 이레귤러하다는 얘기고 불규칙하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얘는 얘보다는 좀 규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뭐 관측을 했고 발견했다는 얘기인가 보네. 뭐 일단 알겠어. 어쨌다고지 뭐. 그래서 이런 성운들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논쟁이 됐대. 1920년에 유명한 두 사람, 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논쟁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조가 되는 거도 서로 다른 의견이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늘의 모든 게 그치, 은하계의 일부분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또 주장을 했네. 이거 제안보다는 주장하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다시 사람 주어 동사 대절 무조건 뭐뭐 주장 생각, 그지? 이러한 성운들이 external galaxy, 외부의 은하계다, 우리 자신의 은하계 밖에 있는, 이게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성운이 우리 은하계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은하계를 벗어난 독립적인 또 별도의 은하계가 또 있다라고 하는 서로 이제 의견이 또 갈린 상태. 이것도 대조가 나온 상태지. 오케이. 계속 읽어야지. 그래서 다른 은하계 어쨌다는 얘기잖아. 아직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 그래서 예측이 됐어요. 이것도 우리 it take, would 빼고 한 단어처럼 어떻게 이거는 그냥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다, 그냥 필요하다 외우면 되잖아, 이거는. 그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우드가 위에 가고 스위치, 그러니까 CGL치 해준 거야, 이거는. 여기는.
걸릴 거다라고 예측이 되었다야. 수십 년 뭐 하기 전에 이런 논쟁이 마침내 세르는 해결이지? 해결이 되기까지. 역시 그것도 위례 과거형이야. 왜냐면 이제 이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기술력 뭐 이런 걸 봤을 때 한참 걸릴 거야. 수십 년은 돼야지 해결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봐. 예상이 됐나 봐.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이름이 좀 익숙해. 허블망원경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사용을 했대. 가장 강력한 장비를 그때 당시에 이용 가능한. 그래서 이 사람이 입증을 했네, 바로. 그래서 흐름이 바뀐 거야. 원래 이제 문맥상 볼 때 여기 그러나라고 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입증을 해요. 일부 성우는 강조까지 나오네. 사실상 뭐다? separate galaxy. 분리된 은하계다. 그럼 지금 이쪽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주가 갑자기 오픈업, 열렸어. 뭐로? 방대한 캔버스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우리 은하계만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은하계 외에 다른 은하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라. 여기 내용을 다 봐요. 여기 부분이 근거가 되겠지. 우리 특히 형광펜 한 부분. 다른 은하계의 존재를 인정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지.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맞지? 그러면 근거는 여기야. 여기 주제문도 여기고. 그지? 선지를 보면 1번은 다른 은하계야. 주어가. 다른 은하계가 마침내 자기들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았다. 일단은 주어 자체가 우리야 되는 거 아니야? 은하계가 뭘 찾아. 얘네들이 사람도 아닌데. 그렇지 않냐? 첫 번째는 그 주어에 따라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런 미싱 피스나 미싱 파트를 찾았다는 건 뭐 조각 같은 거를 하는데 딱 하나가 빠진 거야. 그 미싱 파트를 딱 찾으면은 컴플릿 완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성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주어를 넣어도 안 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다른 은하계가 우주의 비밀을 해결했어. 다른 은하계가 우리도 아니고, 그지? 그 다음에 다른 은하계가 그때 당시에 발견되지 않았어. 발견됐다며. 다른 은하계가 이레귤라랑 레귤라도 있었잖아. 다른 은하계가 정말 존재했대. 우리 자신의 은하계를 넘어서서. 그래서 5번밖에 답이 될 게 없지. 그지? 다른 은하계 존재 가능성이 열렸다 했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 마지막에 여기가 전혀 다른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서 내용 둘이 논쟁 벌이는 부분. 그치?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되겠지. 사실 이제 이게 뭐 주제문을 딱 하나로 특정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문장이긴 하겠지만 흐름이 있었잖아. 이게 성운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걔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허블이 그 논쟁을 해결한 거잖아. 이 성운이라는 게 다른 은하계에 존재한다라는 거. 한 문장만 얘기하면 주제문이 들어있는 쪽은 마지막 파트가 되긴 하겠지. 근데 이건 다 그냥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부분을 나눠서 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면 돼. 요거 이렇게 되는겨. 여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여기를 기준으로 문맥상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하면 여기 논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 있어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네가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거네,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다고. 요건 일단 패스할 테니까 정리를 니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 139페이지고 여기도 1번을 한번 해봐. 자, 얘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이제 연결사가 없으니까 큰 단서는 없지만 한 1권은 보고 가자. 그지?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원래 dawn은 새벽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문명의 서막 정도 되겠지. 게임 이름 같은데. 그 이후로 문명이 열린 다음에 우리 선조들은, 조상들은, 그치. 이거는 이제 통념 아니고 진짜 신화지. 신화 만들고 뭐 전설 이야기 이런 걸 만들었다고. 밤하늘에 대해서. 그렇지. 북극성 뭐 곰 뭐 이런 거 별자리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것 같아. 일단 모르겠어. 앞뒤는 전혀 모르겠고. 자,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밤하늘하고 많은 면에서. 그래서 첫 문장이 사실 주제문에 자격을 갖췄지. 일단 뭐 100% 주제문에 확신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이것만 본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 주제문의 자격을 갖춤? 요거잖아. 열거 항목 내포라고 하는 거지. 보통 얘는 35번 무관한 문장에 많이 나오지만, 즉 저런 식으로 말을 쓰면 적어도 두 가지 이상 어떤 면으로 밤하늘하고 연결이 있었는지 보충 설명이 나오면 제가 포괄하니까 제 주제문이 되는 거 아니야? 자, 약간 그것 밤하늘은 항상 사람들을 인스파이어, 자극, 영감을 줬어요. 궁금하고 상상을 하도록. 그래서 넘버링을 해볼게. 일단 1번이 이런 면에서 일단 뭐 사람들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 같아. 밤하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큰 의미가 있지. 역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글 순서 삽입에서 지시사, 뭐 디스나 대시나 디즈나 도즈 같은 거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구체적인 명사라면은 매우 큰 단서, 문법적 단서를 준다. 하지만 내용을 먼저 맞춘 다음에 이걸 가긴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활용도가 되게 높아서 중요한 게 이거였었잖아. 근데 반대로 추상적인 거, 뭐 디스, 아이디어 이런 거는 왜 안 된다고 그랬었어? 이거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다 필자의 생각이니까 모든 내용이. 그래서 저는 단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뭐 이것도 전혀 안 되진 않지만 얘보다는 예. 그러면은 일단 이 내러티브는 이야기잖아. 뭐 서술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치? 그러면 그 저러한 이야기들의 구성 요소, 엘리먼트 이런 게 인베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원래 이제 삽입하다, 인설트랑 비슷한 말이에요. 인설트 끼워 넣어줬다, 삽입되었다. 어디에?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많은 세대에 이야기가 어떤 이제 사회 문화적인 정체성에 삽입되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일단 직전 문장에 보면 또는 첫 번째 문장에 이야기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잉? 이야기 없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야기가 있어. 딱하니. 그치? 사실 이것도 이야기이긴 한데. 그러면은 2번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학교 이제 내가 수능장인데 여기까지 딱 자신있게 2번 딱 찍고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갈 수 있어? 안 되잖아. 뭐 확인 좀 더 해봐야 되는 거잖아. 일단 저거 읽고 같이 심증만 있는 거잖아. 가능할 것 같지만 쫄리니까 못한다고. 학교 시험조차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좀 더 읽어봐야겠지? 어느 프랙티컬 레벨, 실용적인 면에서, 실질적 면에서는 밤하늘이 도와줘요. 이 과거 세대들이 뭐하도록? keep track of, 추적하다지? 시간을 추적하고 기록하고 뭐 칼렌더, 뭐 달력 만들고 이런 걸 도와줬대. 근데 얘네들이 필수적인 애들이야. 뭐 하는데?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뭐로써? 이건 명사요. 도우며, 도움, 뭐 보조 도구로서 이런 뭐 달력이나 뭐 이런 거지. 시간 같은 거. 뭐 하는데? 뭐 농경, 농사 짓고, 그리고 계절적인 모으기니까 뭐 수확, 이거 뭐 하베스트 정도 되겠지. 문맥상. 뭐 하여간 농사 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밤하늘 뭐 시간 뭐 따져보고 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야기는 계속 없었고 그냥 문맥상 봤을 때는 그냥 뭐 계속 괜찮아. 그냥 그래서 열거, 왜냐면 처음에 열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농사 짓는 데 도움을 주고 뭐 괜찮아. 계속 열거가 나간 상태야. 그 다음에 많은 세기 동안, many century, 그것은 또한, 또 밤하늘은 또한 또 추가해주지. 대표적인 유용한 내비게이션 도구, 즉 항해 도구, 길 찾는 거 이것도 제공을 해줬어요. 또 걔는 또 필수적이래. 뭐에? 커머스, 상업 또는 교역이나 신세계 탐험하는 거, 그지? 길을 찾아야 될 거니까. 심지어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 remote area, 외딴 곳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지, 지구 행성에 이 밤하늘을 observe, 관측을 한다고.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들로 해서 또 하나 나왔네. 이거 지시사. 특히 지시사 중에서도 얘도 매우 중요하지만 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했어? 여기 나올 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이 명사가 앞에 문장에 하나가 있고 뭐 또 있고 그러면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아까 첫 문장까지 본 이유가 여기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 하나 언급만 되면 되는 건데 이 서치의 이 명사는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직접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라 평가원 기준으로. 그럼 앞에 실용적인 목적들이 있었나요? 있지. 이게 또 길 찾는 거, 뭐 농사 짓는 거, 목적들 두 가지 나왔으니까 바로 연결돼서 나왔으니까 괜찮긴 하거든. 근데 이것도
추가라고 할 수 있나요? 실용적인 목적도 재차 뭐 다시 재진술한 거 왜 현대니까 또 좀 다른 걸로 뭐 생각하면 되겠죠. 한국 이걸 잘 해놨어. 그래서 여기까지 다 보고 났더니 이야기는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지 이야기니까 여기 2번이 돼야 되겠지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무관한 문장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니네 한번 당해봐라. 2번 답을 줘야지. 뭐 이거잖아. 1번 답이나 2번 답은 이건 다 그거란 말이지. 학교 선도 선생님 그 의도라고 생각하면 돼. 출제 의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지 않나? 이거는? 그치. 얘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 하나만 나눠볼게. 요거를 그 흐름상 나누면은 여기서부터 실용적인 목적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이거 다 여기 실용적인 거고, 그 다음에 첫 문장이 주제문이잖아. 이렇게 해서 뭐 세 등분 정도 나눈다면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좀 추가로 하나 보고 가자. 이게 뭐야, 이게 또 노르트스타. 북극성이잖아, 북극성. 북극에 있는 별이잖아. 근데 이게 실시험에서는 실제 북극성보다는 나의 어떤 인생의 길잡이 있지.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니까 이거 나오면 꼭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 그지? 길잡이. 왜냐면 과거에 항해하는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딱 내비게이션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의 항해 길로 길잡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저렇게 함의로 많이 나오니까 저것도 개념은 저런 거 있었지. 이런 느낌. 인지 편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confirmation bias가 있잖아. 이 출제가 다 되게 많이 되는 소재거든. 이거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했었죠, 우리말로. 얘 개념은 뭐였었어? 듣고 싶은 정보만 취득하는 거잖아. 자기 생각하고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무시해버리는. 그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인터넷이 더 저런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런 지문이 있었어. 그거. 그 다음에 또 뭐 교과서 뭐 부교재 같은 데 나오는 건데 뭐 앵커링 바이어스라고 하기도 하고 앵커링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앵커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뭐 고정 편향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앵커가 얘가 그 배에 닻을 내린다 할 때 닻이란 말이야. 제가 닻을 왜 내리냐면은 항구에 정박을 했을 때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무거운 거 밑에 딱 자리 잡는 게 닻이란 말이야. 그래서 앵커가 이제 딱 자리 잡고 앉아 그래서 그게 아나운서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앵커링 이펙트나 앵커링 바이어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보가 두 가지가 주어지면 선행 정보, 앞선 정보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판단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정보를 주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보통 판매나 뭐 세일즈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네 제품이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장점 먼저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걸 기준으로 단점도 좀 묻어갈 수 있는 거잖아. 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예전에 1학년 지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뭐 여기를 표현하면은 survivorship bias라고 하는데 뭐 생존 편향? 이게 무슨 얘기냐? 뭐 2차 세계대전인지 1차 세계대전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 꼴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격추를 당해서 뭔가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다 귀환한 비행기들을 보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꼬리에 총알 맞았고 뭐 날개에 총알을 맞아가지고 여기가 잘 맞는구나 총을 여기를 보강을 해야지 철판을 더 강하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전히 계속 격추를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돌아온 애들은 여기를 총을 맞았다는 거는 오히려 생존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안 돌아온 애들이 어디 맞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걔는 격추당했으니까 어딜 맞았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즉 생존 편향이라는 거는 생존한 애를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니까 결국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을 알아낼 수 없는 즉 결과를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는 편향을 생존 편향이라. 이런 비행기 생각하면 이 지문이 있었거든 예전에 모의고사에. 그래가지고 뭐 그런 느낌인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중요한 건 인지적 편향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베블린 이펙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 하여간 얘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 저 인지 편향이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은 누구나 저기 있는 게 당연한 거래. 근데 저거를 알고 극복을 해내려고 해야지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일단 알면 되겠다. 소재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많이 나왔던 걸 일단 기준으로 몇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문제풀이 관점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역점이네. 땡큐지 뭐 이건, 그지? 앞에 이제 이 더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어차피 학생이 나왔을 거고 또 그 언급되는 학생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요게 중요하잖아, 해석적으로. attribute A to B 해서 이것도 잘 외워져. 하여간 1학년 거야 이제, 그지? 그래서 인과관계 외워야 돼. attribute A to B 하면 이거랑 똑같은 게 ascribe. 오도 마찬가지고. 해석 방법은 여러 개가 있지만 요게 결과고 요게 원인이다라고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걸 추천을 한다. A의 원인은 B에 있다. A는 B 때문이다. A를 B에 귀결시키다. A를 B에 귀속시키다.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근데 얘보다 사실 더 빈도 높게 나오는 거는 수동태, 즉 목적어인 A가 앞으로 넘어가서 A, B, 밑에 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attributed to B 하면 똑같지. A의 원인은 B야. 그러니까 즉 여기가 결과고 여기가 원인은 똑같다. 직관적으로 해석해 주기를 권장한다. 그럼 봐봐, 여기 일단 학생들이 자기네 점수 안 나온 거랑 결과를 원인 어디다 둔 거야? 외부적인 원인들. 남 탓하는 거네. 그지? 자기의 책임은 무시하면서. 그러면 역접이니까 여기서 핵심은 요거잖아. 이게 외부를 A라는 개념으로 해볼게. A, B 두 가지 개념. 이건 자기 잘못이니까 내부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잖아. 앞에 같은 경우 역접이 나왔으니까 적어도 어떤 뭐 문제 원인을 뭐 내부적인 원인으로 돌린다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것도 가능하겠네. 그지? 또 역접이니까 외부적 원인이 아니다 하면 좀 그런데 내부적인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뭐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야. 그런데 외부적이라고 해. 뭐 둘 중에 하나인 거 아니야? 약간 반대로? 그래,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요 뒤에 이어져야 되는 얘기는 요거 외부적인 거, 그지? 외부적인 원인 뭐 이런 얘기가 이어지긴 해야 되겠지. 뭐 내부 외부가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자고. 여기서도 또 actor observer bias래. 행위자 관찰자 편향. 이것도 좋은 개념이에요.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저것도 개념 자체는 저 용어보다. 저런 거는 뭐 겁먹지 말아야지. 당연히 이런 거 나오면은 보통 이것도 다 나오면은 풀어준다고. 저 편향에 따르면 우리는 더 가능성이 있어. 또 어출비신 거 툴 딱 찾아야 돼.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의 원인은 내부의 원인이 있는 거고, 남이 잘못한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건 대조가 되겠지. 우리 자신의 행동의 원인은 어디다가? 밖에다 두는 거지. 요거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 그치?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 딱 이 첫 문장을 네 글자로 내로남불. 내로남불 뭔지 알지? 한자 표현이니? 내로남불? 처음 들었을 때 그거 좀 됐는데 난 한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글이었잖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잖아. 이거 내로남불 아니야. 그랬잖아. 남이 잘못한 건 걔 탓이고 내가 잘못한 건 남 탓인 거잖아. 이게 또 내로남불이야? 그렇지. 이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래서 이게 지금 A, B를 나눠볼게. 이게 이거는 지금 B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건 A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갔어. 일단 여기까지는 뭐 일단 소재는 알겠다 이런 느낌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suppose가 뭐요? 예시였었지. 예시. 한번 생각해봐. imagine, suppose 이런 건데, 그러네. 여기도 학생 하나 어스든 등장해서 더 쓰든 이거구나. 적어도 2, 3, 4, 5 중에 있긴 하겠네. 학생을 한번 생각해보래. 걔가 어떤 애냐면 점수를 잘 못 맞은 학생, 그지? 얘가 학교 상담사하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야. 상담하는 거지. 근데 학생이 늦게 나타났어. 알겠는데 이거 점수 안 맞은 거 나는 이런 느낌인데, 일단 이거는 생뚱맞지만 뭐 일단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렇지, 쥐각하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남 탓하냐 내 탓하냐 지금 그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가줄게. 내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구나. 학생이 질문을 받았을 때지 분사구문 이유에 대해서 오케이. 이제 이유에 대한 질문을 적어도 받아야 자기 탓이다 남 탓이다가 나오니까 답은 이제 4, 5번으로 줄여지긴 한 거지. 안 좋은 점수 이끌어준 학생은 설명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pointing to external circumstance 외부적인 환경을 지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이런 느낌이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사실 문제 풀 때는 읽을 필요는 없겠지만 과중한 수업의 양, 진도를 많이 나갔네. 그리고 뭐 가족에서 문제가 있어, 스트레스 이런 거.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나드는 끄덕이는 거야. 이해 안에서니까 이해를 했네. 상담사가 벗인데 상담사 입장은 그런데 실제로는 in reality 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그 문제에 대해서 즉 they are attributing 그들은 attribute 또 나왔네. 그지? 학생의 퍼포먼스 성과 안 좋은 점수의 원인을 어디다 두냐면 성격적인 특징에 두고 있다. 즉 이거 내부적인 거 얘기하는 거잖아. 성격적 특징이어서 이제 지각하고 이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얘가 underestimate이야. 이게 underestimate 과소평가죠. 무시하는 거지. 역할은 무시한대. 이 환경이 play 수행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여기 조동사 다음에 have pp니까 해석만 과거로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 다시 말하면 얘는 외부적인 영향은 무시하면서 내부적인 영향만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은 것도 같아. 역접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 됐는데 상담사 입장은 이거긴 하잖아. 그 다음에 실제로 현실에서 사실상 두 가지 요소가 둘 다 likely at play here 여기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뭐 두 가지 다 나오긴 했잖아.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그냥 무난하지 않냐? 다 잘 이어지는 거 아니야? 내부 외부 다 나왔잖아. 둘 다 얘기도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니? 그래서 무난해 여기.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그 자기 안 좋은 성적의 원인은 질문을 일단 받아야 답을 할 거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보는데 하나씩 넣어봐야지 뭐 이 경우에는. 뭐 4번에다가 넣었어. 그럼 여기를 내가 일부 이렇게 표시한 게 얘는 원인이 A라고 한 거야 외부. 그럼 여기 얘는 뭐라고 했어? 원인이 A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없다. 그러면 또 와도 되지. A다 A다 하는데 그러면은 5번이 답이 될 수 있나요? 5번에서는 상담사는 B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역적으로 A라고 한 거니까 5번이 답이 돼야지. 이거 좀 헷갈려. 내가 볼 때는 4번 5번 둘 다 가능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저기가 however이 아니라 in fact 이런 거라고 하면 4번도 괜찮지. 학생이 근데 좀 약간 중복이지. redundant하지. 불필요해. 같은 말 두 번씩이나 준 거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 좀 헷갈리는 부분을 역시 연결사를 가지고 추론의 근거를 정답의 근거를 잡은 걸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적인 그 핵심은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상담사도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뒤쪽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이건 무슨 얘기냐 전체 주제는 얘네들이 입장이 다른 거잖아. 학생은 외부적인 요인 얘기하는 거고 상담사는 내부적인 요인만 얘기하는 건데 필자 생각은 5번이에요. 이게 마지막 요지 주제문이지. 둘 다 고려해야 된다. 한쪽만 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이 여기가 주제가 나온 거지.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편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고 쭉 예시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 이런 편향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리적 사고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해결책이 나온 거지. 마지막 문장에 필자의 생각은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둘 다 고려해봐라. 그게 합리적인 거다. 편향을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 등분인가?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중간에 예시 빡 이렇게 그지? 저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이해되겠니? 이거 그지? 이것도 뭐 저렇게 정리를 한번 잘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였냐면 이건데 우리가 아까 이제 대충 넘어갔는데 사실 그 얘가 문맥상 봤을 때 대의하면은 복수가 없었거든? 근데 문맥상 봤을 때 상담사 입장이긴 했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가 얘인데 수가 안 맞잖아. 우리가 철떡같이 믿던
이 문법적 단서를 이용해서 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거 요즘 추세인 것 같기도 해.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이 일반 명사가 성별이 명시가 안 됐을 때는 원칙은 they라고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 he or she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번거롭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걸로. 이해되니? 일반 명사가 성별 구분이 안 될 때는 그냥 they를 복수로 받기도 하는 게 요즘에 좀 그런 식으로 뭐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26페이지 넘어가서 맨 밑에 팁 한 번만 읽어보고 갈게. 한번 읽어보고 가. 그냥 지금 한번 읽어봐. 얘기 듣고 바로 읽어봐. 저것도 하나 확인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저런 거 가지고 문제 추론 근거를 주지는 않을 거야. 모험에 쓴 게 우리 독해할 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라고 한 거지. 봐봐. 자, 얘는 뭐 도입 주제문 정도 되니까 처음부터 봐. 그지? 여기에 불편 진실이 있다. 우리 모두는 편향됐다. 그지? 모든 인간들은 다 영향을 받는다. 무의식적인 편향에서 그 편향은 이끌어 우리가 그지 부정확한 가정을 하고 타인들에 대해서 일단 뭐 오케이.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거고 to a certain extent 아까도 얘기했었던 거지? 디그리랑 같은 말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편향은 빈칸이다.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으니까 얘는 편향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지. 얘는 이게 도입이지. 여기 주제문 준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예시 준 거니까 근거 여기서 찾아야지 당연히. 그치?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편향은 뭐다라고 하면 사실 요 뉘앙스를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여기가 안 좋은 거니까 여기가 그럼 좋은 말이 들어오려나?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한번 봐볼게. 너는 초기 인간 원시인이야.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 저기잖아. 직립보행이. 이렉트가 세우다는 뜻인데 그거잖아. 이렉트. 그지? 걸어 돌아다녀 정글을 이리저리. 동물이 접근하는 걸 보지? 그래서 너는 빠른 가정을 해야 돼. 그 동물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관해서. 생존과 관련이 있으니까 뭘 기반으로? 오직 겉모습을 기반으로. 뭐 일단은 뭐 내용은 알겠어. 근데 여기서 흐름이 바뀌지? The same is true잖아. 동일한 것이 사실이다 또는 그래서 적용된다. 다른 인간들한테도. 너는 split second decision. 이것도 1초를 반으로 쪼갠 거니까 되게 빠른 판단을 해요. 위협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가지기 위해서 escape. 탈출할? 그러니까 다른 인간이 제일 무서워. 이런 얘기 있잖아. 그지? 그래서 또 소재가 하나 바뀌고 두 번째 예시. 이게 우리의 성향의 근원, 뿌리가 될 수 있었다. 한 가지 뿌리. 어떤 성향이냐면 타인들을 캐러고라이즈, 레이블 같은 말이 분류하는 거지. 범주화하다, 분류하는 걔네들의 겉모습하고 옷으로 우리가 이런 성향 다 있잖아. 그럼 이 우리의 현대인들이 성향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과거에. 그럼 사실 이게 여기는 딱 하나의 특정 문장으로 좀 애매하긴 한데 정리해보면 이거 아니야? 그 외모를 가지고 빠른 판단,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한다는 이유가 결국은 생존에 도움이 돼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이 외모를 가지고 빠른 판단을 하는 게 지금 편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있지? 요거? 그러니까 빈칸은 생존에 도움된다. 이 말이 빈칸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 그치? 좋은 말이 맞네. 생존에 플러스 요소고 거기에서 이제 굳이 그런 부분을 찾자면 이거지 뭐 요거지 요거겠지? 동물이 이렇게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빠른 판단, 매우 빠른 판단 또는 그 탈출할, 도망갈 시간을 번다. 뭐 이 정도를 근거로 삼으면 되겠고 답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 이거는. 그지? 그래서 답이 어렵지 않게 그냥 1번 된 거잖아. 나머지는 말이 안 되잖아. 뭐 상상력의 기원, 바람직한 정신적 능력, 관계 장애물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도 하나 더 생각해 볼게. 자 이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 우리도 이걸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겉모습으로 판단을 하는 게 과거에는 왜 좋았냐면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거쳐서 우리한테 이 선천적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생존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럼 이건 버려야 되는 거라고.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 원리적으로 그렇기는 해. 근데 또 우리가 또 다른 용도로 쓰이기는 하지. 아 근데 또 이게 또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환경이 아니라 네가 저기 LA에 저기 흑인들 사는 데를 갖다 짓게. 그럼 겉모습으로 판단해야 되잖아. 생존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잖아. 그건 또 유효하긴 하네.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왜 인간의 진화라는 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말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원신의 두뇌를 가지고 현대를 살아간다라는 게 과거에는 매우 유효한 어떤 생존적인 어떤 습성이었지만 현대에는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불필요한데 우리가 갑자기 200~300년 사이에 진화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그 속성을 계속 갖고 있는 거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배가 불러도 자꾸 먹는 거 있잖아. 식욕, 그 정신적으로 먹는 거 있잖아. 이모셔널 이팅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그 과거의 원신에서 비롯된 거라고. 왜냐하면 원시인들의 특성은 걔네들은 오늘 배불리 먹어도 내일 또 먹는다는 보장이 없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는 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계속 진화가 된 상태인데 또 그 얘기도 했었잖아. 우리가 원시인 같은 삶을 살다가 현대 같지만 물자나 음식이 풍부한 삶을 살게 된 게 불과 몇 년? 200년밖에 안 되잖아. 산업혁명 이후로. 그럼 우리가 기존에 인간의 기원은 몇십 년 동안에 그렇게 궁지로 살다가 불과 2000년, 200년 사이에 변했으니까 인간의 진화 속도가 못 따라가니까 우리가 원신의 두뇌를 갖고 있다는 얘기. 그런 질문은 되게 많거든.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근데